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. 오늘은 지금 그 미국 대선이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나? 아니면 뭐 그렇게 기울고 있다고 봐야 되나? 바이든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실정이고, 지금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5일 9시 20분이거든요. 근데 뭐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되죠. 확실히 된다고 봐야 되고, 향후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분석 잠깐 하고, 그 다음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보시면은, 지금 S&P 500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갱신을 하려고 좀 도전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은 흐름이죠. 현재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. 옆에 거는 금이니까 보지 마시고, 공포지수 빅스지수 같은 경우는 하향하면서, 여기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현재 와 있는 이게 27,000선이에요. 근데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증시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. 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. 지수를 보시면은, 자, 과거에 이제 그려놨던 건데,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이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. 횡보로 가고 있고, 여기를 뚫게 되면은, 전고점을 뚫게 되면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일단 단기 이평선은 타서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월봉을 보시더라도 정확히 단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, 여기 움직임이 좋아요. 물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. 코스닥도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다 좋아요.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 현재 1조 1000억 이상, 그리고 코스피 2700억 이상,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4800억 정도, 그 다음에 코스닥 1600억 정도. 오늘은 개인만 다 파는 매도한 그런 장이었습니다. 요 노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, 이 밑에서 위로 때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거꾸로 많이 내려가는 거 볼 수 있고, 위에서 밑으로 때렸을 때 상당한 반등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. 그럼 지금 선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밑으로 갑자기 꼬라박았습니다. 이 얘기는 무엇이냐? 여기 앞에 4월달처럼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적어도 전고점 코스닥 기준으로 900선까지는 향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, 코스피도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전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현선물 모두 매수를 했어요.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, 현물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 포지션에서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 콘텐코 현상에 대한 이제 그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렇게 보이는데,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개인 신용 물량에 대한 요소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. 그게 체크 포인트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현선물에 대해서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가 늘어난단 말이죠. 그러면 그 비차익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할 거라는 말이지. 그러면 지금 오늘이 11월 달인데 12월 달에 12월 목요일 날,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일에 포지션 변경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딱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? 지금 딱 보면은 12월 우리 안전빵으로다가 12월 첫째 주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, 그 뒤에는 좀 조정을 한번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취해서, 지금이 오늘 날짜가 11월 5일이란 말입니다. 그러면 약 한 달 동안은
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, 쏘쏘 괜찮거나 좋은 장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매매를 뻔질나게 하시고 둘째 주부터 포지션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좀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첫째 주 그 정도에 이제 좀 포지션을 정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뭐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그러면 뭐 친환경이 가겠네 또는 뭐 대북주가 가겠네 성장주가 가겠네 이런 포지션을 잡는 시장이 아닙니다. 지금 그거는 1차원적인 발상이에요. 누구나 그 생각한다고.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? 항상 우리 개인들 뒤통수 치고 가는 게 시장입니다. 그런 1차원적인 발상 하지 마시고 친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바이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추세 살아있는 것들을 보자 이겁니다. 그럼 제가 지난 시간 때 하이닉스가 그 뉴스에 나왔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업종 대표주 우량주 위주로 지금 코스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 위주로 해도 뭐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뭐 다른 전 업종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기피해야 될 것이 도망 다녀야 할 것이 정치 테마주 잠깐 도망 다녀야 되는 타이밍이고 지금 산업 대표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것이 그 녹십자 관련해서 제가 녹화를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해놨었어요. 이게 다 그려드리고 설명 다 드렸거든요. 그래서 포지션은 딱 두 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어떤 포지션을 얘기했냐면 여기서 추세 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손절가 두고 여기를 손절가 두고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돌파를 했을 때는 바로 사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다. 두 가지 포지션을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막 소위 얘기해서 떡상 나오고 있고 아직 더 가야 됩니다. 더 가야 되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더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또 녹십자 홀딩스한테 좀 움직임이 갔어요. 얘한테 움직임이 좀 갔는데 얘 역시도 갈 자리가 지금 있어요. 이제 시작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녹십자주가 많이 갔다고 해서 쫄탱이 될 것이 아니고 크게 보세요. 크게 아직 멀었어요. 아직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녹십자가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봤을 때 어디에 와 있냐 현재 주가 여기 와 있다고 밖에 안 보여요. 저는 한참 가야 돼요. 그래서 아직 갈 기간이 갈 구간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아직 한참 가야 돼요. 한참 가야 되고 최소 50만원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녹십자 홀딩스도 정고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. 5만원권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봐요. 굉장히 좋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녹십자 웰빙으로 지금 개미들이 많이 탔어요. 왜냐면 이 친구가 신규주기 때문에 그게 많거든.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추세 돌파해놓고 여기서 돌파해놓고 여기서 지금 움직인단 말이야. 근데 개미들이 언제부터 탔냐면은 딱 요 타이밍에 탔습니다. 물론 개미 탔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닌데 그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. 개인들은 들락날락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가진 못해요. 그래서 꼬리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. 꼬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얘보다는 지금 개인들이 없는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녹십자 뭐 이쪽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물론 수급주에 있어서 작전주로 치면은 녹십자 MS가 좀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과거에 이제 상 나오고 한번 드러냈단 말이죠. 얘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샀었어요. 그때 여기서 사갖고 뭐 여기서 팔았나? 뭐 그랬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도 되는 시점이긴 해요. 접근을 해도 되는 시점이긴 한데,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번에 여 15,000선이 깨지면은 가격 그레이드가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.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월봉상에서, 자 월봉상에서 얘 같은 경우가 조정할 수 있는, 단기 이평선하고 봤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 한번 때려놓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되 접근은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.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.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녹십자,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, 얘네가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러면 그 셀트리온 말 나온 김에 보시면은,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추세가 살살 돌아가려고는 합니다. 그냥 거기까지고, 저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, 이건 제약이거든요.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꼭지를 찍는다면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돈이 꼭지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는 봅니다. 근데 숱하게 이슈도 많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이 상하리만큼 안 간다, 이런 게 조금 있어요. 소화대도 만들어 놓고 뒤로 빠진다? 이거는 상식적인 흐름에서 헤비한 물량을 턴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, 뭔가 좀 이렇게 공매도 느낌이 계속 납니다. 뭐 공매도, 외국인 공매도 금지시켰다고 해도 그거 같은 경우 뭐 찾아내는 게 뭐 금방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계속 나. 이거 공매도 계속 때리고 있다는 느낌이 싹 옵니다. 차트 보니까. 여튼 그렇습니다. 셀트리온보다는 녹십자가 좋아 보인다,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그 SDN 같은 경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, 뭐 요 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수 영역대다,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한 이번 주,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아마 월요일인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, 뭐 지난 방송 녹화하는 거 보시면 알겠죠. 추세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, 올라갈 때는 바이든에 안 들어갔고 이낙연에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만 바이든에 들어갔어. 친환경이라고, 태양열이라고. 이런 골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, 이거.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주봉에서는 일단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스타일이니까 저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. 뭐 월봉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다. 결론은 아무렇지도 않다. 네가 바이든에 엮이든 트럼프에 엮이든 나는 관심 없다. 나는 마이웨이다.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요 라인 잡아놓으시고 그대로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. 뭐 볼 거 있습니까? 흐름 깨지면 손절하는 거고, 흐름 지키고 가면은 완빵 먹는 거고,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. 주식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녹십자 SDN 이렇게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3분전자 얘기를 좀 했었는데, 3분전자를 제가 여기서 봐도 된다 라고 얘기했고, 이렇게 목표가 그어놨었는데 일단 달성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저 하나 보시다 보면은 뭐 다 얘기는 했는데, 뭐 자랑이라면 자랑인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공부 좀 시킬 겸 패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거를 매수한 게 77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1,500원에서 팔았어요. 그래서 97%로 수익을 냈는데, 뭐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. 뭐 다른 게 아니고, 얘 패턴 한번 분석해 볼게요. 물론 뭐 공시도 봐야 됩니다. 시비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고, 얘네가 매집을 어떻게 했고, 병닭가격이 어떻게 되고, 어디서 실패를 했고, 이거 다 봐야 되는데, 한 보시면은
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매집을 여기서 들어와서 도전을 했어요. 도전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했었고 여기서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. 몇 번 매집에 실패했다 이겁니다. 실패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. 세력이 매집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력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65에서 한 70%밖에 안 돼요. 같은 팀끼리도 대가리 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대주주가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략 성공 확률은 65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자세 잡았다 왁구 잡았다 하더라도 D-Day가 틀어지게 되면은 대주주하고 변경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은 최소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있다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소위 얘기해서 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.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의 흐름을 읽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회원들한테 추천할 때가 요때 추천을 했어요. 여기서 원래 그냥 날려보내면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D-Day 변경하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자전거래 돌리면서 올려나가는 케이스가 이게 됐는데 이런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. 뭐 얘도 그렇고 대한과학 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당시 요 시점에 들어가서 계속 힘들다가 코로나빨에 짜그라졌다가 여기서 다시 탈출을 하고 그랬는데 D-Day 변경이 돼가지고 나중에 테마부터 하고 여기서부터 올려쳐버렸단 말이야. 이런 경우도 많아요. 그거는 주포 아니고는 모릅니다. 저는 자리만 볼 뿐이지. 저는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뭐 작전은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데일리 블록 같은 경우는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, 여러분.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. 뭘 공부를 하냐면은 얘네가 매집 단가를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여기를 깼을까를 공부해 보세요. 물론 뭐 코로나 빨 때문에 여기서 다 깨졌긴 했어요. 그러면은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급락할 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. 매집에 실패했을 때 요런 케이스에 하방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놔둬버려요. 놔둔 다음에 시장이 턴할 때 그리고 그 재료라든지 펄이라고 얘기하죠. 진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료라든지 대주주와의 협상이 완료가 됐을 때 요거를 재매집을 시킵니다. 재매집을 시켜갖고 뭐를 한다? 이 D-Day를 다시 잰다 이겁니다. D-Day를 다시 잰다 이거죠. 보통은 평균적으로 D-Day를 수정 들어갔을 때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짧으면 3개월 정도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6개월이에요. 요렇게 지금 다시 움직이긴 한다 이 말이지. 그럼 여기서는 코로나빨 위기 때문에 이렇다 치자고.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얘네들이 돈을 쓰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거의 이 부근에서 씁니다. 보시면은. 근데 부근에서 쓸 때 여기서는 손 놓고 있었어요. 손 놓고 있다가 여기서 뭐를 보내요? 상한가를 보내요. 요 부근에서. 왜 여기서 상한가를 보낼지를 생각해 보세요. 나 있어. 야, 애기들아. 성님 있다잉. 건들지 마라. 경고하는 겁니다. 형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 올리는 거죠. 그렇게 한 다음에 본전 주는 구간은 여기까지 만들고 거래량 이탈을 여기서 단기간에 끌고 온 애들 소화물 단기간 끌고 온 애들 차익 물량 나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. 그렇게 움직여다가 추세 돌파를 여기서 추세 돌파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날려 보내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 추세 돌파가 어디서 나왔냐를 봤을 때는 꼬리보다는 몸통이 중요합니다. 그럼 몸통을 봤을 때 여기서 추세 돌파가 살짝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작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. 뭐 우리는 뭐 다 털고 나왔는데 한 번 더 해도 됩니다.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가격 라인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? 일단 갭자리 벌어져 있죠.
이게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 전체 그림에서 인제 한 파동 만든 거예요. 또 간단 말이지. 어디까지 가냐. 그림 딱 보면 딱 그냥 나오는 거죠. 어? 딱 보면 나오는 거죠. 요 라인까지가 일단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파동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.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. 이런 식으로. 여러분들 그걸로 봐야 돼. 갈 거란 말이죠. 그럼 얘가 어디서 움직일 거야? 일단 이거는 분할 매수 들어가 봐야 돼요. 왜냐면은 갭공이 지금 두 개가 떠버렸습니다. 우리가 급등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거는 말도 안 되고, 일단 하여튼 뭐 갭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게 있는데 첫 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첫 쌍의 시작점이 어딘가? 여기입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부근에서 사는 라인이 올 거란 말이죠. 여기서 한번 내려오면은 한번 개개볼만 하다 이거지. 여러 가지 포지션이 많아요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. 루미마이크로가 이름이 바뀌어갖고 지금 저 뭐야 비보존인가 뭐 그래. 비보존 헬스케어로 해서 개미들 두닥다닥 붙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 번 더 빠져야 됩니다. 이거 여기까지 다 빼버려야 돼요. 차라리 여기까지 빼갖고 개미들 뒤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. 지금 이거 잘못 잡은겨.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매하는데 참고됐으면 좋겠고,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안 가르쳐 드리냐면은 뭐 알려드리려면 알려드릴 수 있죠. 완전 디테일하게 다 까발려 갖고 알려드릴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볼 거 아니고 우리 계속 볼 거잖아요. 조금씩 말씀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냥 뭐 시장 보면서 종목 AS 측면에서 한번 고들떠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, 그리고 공부 측면에서 공부 좀 했다 생각하시고, 지난 영상들도 한 번씩 다 봐보세요.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다 근거가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봐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뭐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네,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